안녕하세요. 백세노세 채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밤 12시, 1시, 2시. 시계만 쳐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어젯밤에도 또 잠 못 이루셨나요?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6시에 또 깨서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셨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5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68세 김순자 할머니가 단 10초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드는 비법을 찾으셨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김순자 할머니께서 백세노세 채널에 보내주신 사연을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15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머리를 맴돌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또 5시에 깨버리고 낮에는 졸려서 일을 제대로 못 하겠고 병원에서 수면제를 받아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10초 비법을 따라했더니 정말 마법같이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지금은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김순자 할머니처럼 깊은 잠에 빠져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나요? 백세노세 채널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병원비 한 번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무료로 말이에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잠 못 이루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기한 수면 스위치가 숨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켜는지 모를 뿐입니다. 먼저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첫째, 밤에 2번 이상 깨시나요? 둘째, 1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나요? 셋째, 낮에 자주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시나요?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74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연도 들어보세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잠이 좀 얕았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심해졌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1번 깨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TV를 켜놓고 소파에서 졸다가 아침을 맞곤 했죠.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백세노세 채널에서 알려준 방법을 따라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푹 자게 됐어요. 이제는 TV 소리 없어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정말 놀랍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밤 늦게까지 정신이 맑은 이유죠. 둘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충분히 피로해지지 않아요. 특히 근력이 약해지면 더욱 그래요. 셋째, 노화로 인해 얕은 잠이 늘고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이 들면 잠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근력과 수면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육이 약해지면 잠도 얕아지지만 반대로 근육을 조금이라도 키우면 잠의 질도 좋아져요. 하버드 의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1600명을 3년간 연구한 결과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무려 42%나 향상됐다고 해요. 77세 이명자 할머니 사연을 들어보세요. 저는 매일 새벽 2시, 4시에 깨서 화장실 가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8년 동안 그랬어요. 수면제도 먹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백세노세에서 알려준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매일 30번씩, 까치발 들기를 30번씩 2주간 했더니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10번도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런데 조금씩 늘려가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건 바로 오늘 알려드릴 10초 수면 스위치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건 아닌가요? 71세 송대봉 할아버지는 40년간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드셨어요. 나는 원래 커피 마셔도 잘 자는 체질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 권유로 오후 커피를 끊어보셨더니 놀랍게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대요. 내가 4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네. 커피 안 마시고 자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제야 진짜 잠이 뭔지 알겠어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져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그 비법, 10초면 골아떨어지는 수면 스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기본적인 수면 환경부터 바꿔보실까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79세 최영숙 할머니 사연을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서 TV를 켜놓고 겨우 졸았는데 백세노세에서 알려준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베개에 떨어뜨리고 코로 3번 깊게 숨을 들이쉬는 방법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TV 없이도 잘 자게 됐어요. 향기만 맡아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요. 이게 마법이 아니면 뭐예요? 라벤더 향은 실제로 뇌의 긴장센터를 직접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코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향기 하나만으로도 뇌에게 이제 편안히 쉴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우리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 해 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려요. 대신 두꺼운 역사책처럼 약간 지루한 책을 읽어보세요. 눈이 피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73세 김동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생 잠자리에서 내일 할 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을 했어요. 머릿속이 시장통같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걱정 노트라는 걸 써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걱정거리 3가지를 종이에 적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하고 노트를 덮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30년 불면증이 한 달 만에 좋아졌어요. 이게 바로 걱정 노트의 힘이에요. 우리 뇌는 미해결된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거든요. 마치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것처럼요.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뇌가 이 문제는 기록해뒀으니 이제 잊어도 돼라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로 기다리셨던 10초 수면 스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귀 뒤쪽을 만져보세요.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에 움푹 파인 곳이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가 풍지혈이라고 불리는 수면 스위치예요. 82세 장명호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너무 놀라셨대요. 내가 평생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약값만 해도 자동차 한 대는 샀겠네. 할아버지는 첫날에 이 지압법을 하시고 5분도 안 돼요. 코를 골며 주무셨다고 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폼롤러가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먼저 폼롤러를 등 뒤에 가로로 놓고 누워서 등 근육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로로 길게 바꿔서 누우시고 귀 뒤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을 폼롤러 끝 모서리에 맞춰주세요.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3번 움직인 후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상태로 누워 있으면 머리 뒤쪽 혈점들이 자연스럽게 눌려요.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누르는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아주 느리게 해보세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풍지열 지압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수면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연관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 풍지혈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이곳을 자극하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잡힌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효과적인데 한방병원 연구에 따르면 풍지혈 지압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보통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체질에 맞는 수면법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몸에 열이 많은 체질과 몸이 차가운 체질이 있어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 붉으며 손발이 따뜻해요. 더운 음식을 먹으면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분들은 취침 전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반면 몸이 차가운 체질은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 창백하며 손발이 차가워요.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경향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취침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체질을 잘 모르시겠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평소 물을 마실 때 어떤 온도를 선호하시나요? 찬물을 좋아하시면 대체로 열이 많은 체질, 따뜻한 물을 좋아하시면 차가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 때 뭘 드시는지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78세 속말자 할머니 사연을 들어보세요. 저는 저녁 반찬으로 상추쌈을 먹고 후식으로 바나나 하나를 취침 1시간 전에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잠이 훨씬 잘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상추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바나나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고요. 천연 꿀물 한 잔도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작은 당 공급원이 돼요.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침 햇볕 쬐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햇볕을 보면서 30분 이상 걸으세요. 아침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세로토닌은 낮에는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되거든요. 충분한 세로토닌이 있어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젊었을 때의 80%까지 감소해요. 그래서 더욱 아침 햇볕이 중요해요. 아니, 이 무더위에 밖에 나가라고요? 77세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재밌는 방법을 찾으셨대요. 마트나 대형 쇼핑몰 같은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도 안 보고 그냥 걷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30분 걸으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면 다들 웃으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여러분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잠깐, 혹시 TV 소리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73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는 40년간 TV 켜놓고 잤어요. TV 소리가 없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백세 노세에서 TV 대신 빗소리, 파도 소리 같은 자연 소리를 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며칠 해보니까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이런 백색 소음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TV와 달리 파란 빛도 없어서 수면에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빗소리, 파도 소리, 숲속 소리 검색해 보세요. 8시간짜리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수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오해들도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잠자리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어요. 첫째,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오해예요. 나이가 들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여전히 필요해요. 다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 뿐이죠. 둘째, 자기 전에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된다는 것도 오해예요.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80세 최동수 할아버지는 평생 소주 한 잔으로 잠을 청하셨어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중간에 자꾸 깨더라고요. 술을 끊고 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셋째,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니 안 자는 게 좋다는 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돼요. 단,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75세 장명호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매일 점심 먹고 낮잠을 잤어요. 어느 날 손자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점심 먹고 자면 소가 된대요. 그러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나는 소가 되더라도 낮잠 자고 너는 사람이니까 깨어 있으렴. 손자가 웃으면서 할아버지 재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낮잠 덕분에 밤잠이 더 깊어졌어요. 정말 유머러스하시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좋은 수면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명상이나 심호흡도 해보셨나요? 72세 이순옥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하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쉬는 걸 5번 반복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걸 4에, 7에, 8 호흡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호흡법은 신경계를 진정시켜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있어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가슴, 팔, 얼굴 순서로 5초간 힘을 주었다가 쫙 빼는 방법이에요. 76세 김정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하면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특히 어깨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의식적으로 풀어주니까 훨씬 편안해져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숙면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잠깐, 혹시 베개 높이도 확인해 보셨나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목이 불편해서 잠을 설칠 수 있어요. 79세 박창수 할아버지는 40년간 높은 베개로 잤는데 낮은 베개로 바꾸니까 목과 어깨가 훨씬 편해졌어요. 코골이도 줄었다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나 하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81세 최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풍지혈 지압법만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것만 했어요.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가 나서 라벤더 오일도 써보고 걱정 노트도 써보고 하나씩 늘려갔어요. 지금은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쯤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첫째, 낮에도 몹시 졸리고 피곤하다면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여러 번 멈추는 증상이에요. 본인은 모르지만 같이 주무시는 배우자분이 당신 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깜짝 놀랐어. 또는 코골이가 너무 심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의심해 볼 수 있어요. 68세 김미준 할아버지는 20년간 낮에 늘 피곤하셨대요. 검사를 받아보니 밤에 무려 312번이나 숨이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면무호흡증이었어요. 치료를 받고 나서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둘째, 가족이나 이웃이 크게 코를 곤다고 말한다면 역시 수면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셋째, 오늘 백세노세에서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검사는 밤에 자는 동안 뇌파, 심장, 호흡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정확한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수면무호흡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만 원 내외로 받으실 수 있어요. 74세 조영희 할머니는 처음에는 병원 가는 게 무서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경미한 수면무호흡이 있다고 해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정말 푹 자고 있어요. 라고 하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기. 마트나 실내에서라도 괜찮아요. 둘째, 저녁 반찬으로 상추쌈을 드시고 취침 1시간 전에 바나나 또는 꿀물 섭취하기. 셋째, 취침 2시간 전부터 핸드폰을 멀리하고 두꺼운 역사책 읽기. 넷째, 자기 전 걱정 노트 작성하기. 걱정거리 3가지와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5째, 라벤더 향으로 긴장 풀기. 베개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3번 깊게 숨쉬기. 6째, 귀 뒤 풍지혈 지압법으로 5분 안에 깊은 잠 들기. 폼롤러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손가락으로 지압하셔도 돼요. 7째, 체질에 맞는 방법 선택하기. 열이 많으시면 시원한 물 족욕, 몸이 차가우시면 따뜻한 물 족욕. 8째, 4회, 7회, 팔호흡법이나 점진적 근육 이완법 시도해보기.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실 방법 하나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효과가 어땠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77세 김영란 할머니가 보내주신 마지막 사연을 들어보세요. 100세 노세 덕분에 3년 만에 푹 잠을 자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하나씩 따라하다 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손자들이 놀러 와서 할머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라고 말해줘요. 잠을 잘 자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100세 노세 채널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죠. 여러분, 15년간 불면으로 고생하셨던 김순자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많은 어르신들이 모두 이 방법들로 깊은 숙면을 되찾으셨어요. 이 방법들은 비싼 병원비나 약물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일주일, 가능하면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100세 노세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60대, 70대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적인 건강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에 검증된 비밀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잠 못 이루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도 공유해 주시고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실 방법도 알려주세요. 100세 노세는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어요. 건강한 숙면으로 활기찬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수면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100세 노세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